예, 추석 연휴도 끝났으니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부터 얘기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뭐 잠깐 출렁이는 듯 싶다가 미국 증시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잠깐 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더라라는 뭐 미국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건강 상황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느냐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뭐 불안감이 확대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만일 여기서 건강이 좀 더 악화되면서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의 이제 대선에서의 그런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뭐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 여기서 좀 더 악화가 되면서 만일 정말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대선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일 간다 그런다면 아마도 미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형 재료가 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인데 건강이 좀 양호하게 되면서 대선까지 뭐 무난하게 또 뭐 완주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건강이 정말 너무 빨리 좋아져서 지금 2차 TV 대선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10월 15일에 만약 건강한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시나리오상 상당히 좀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지금 사실 그 연휴 기간에 있었던 1차 TV 토론 이후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은 여기에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그 증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종목들, 뭐 오늘 포스코 많이 오르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는 결국 바이든 후보가 지금 더 많이 지금 가까웠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뭐 상하원 압승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정말로 진행된다 그러면 대형 기술주에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나갈 수도 있다. 물론 대형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세금 같은 것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낮춰졌는데 다시 원상복귀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그 반독점 규제의 수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금융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재선을 좀 조금 더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정책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보다는 조금 가치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비율이나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의료진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힌 만큼 뭐 우리로서는 지금은 그걸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지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 시나리오별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용 얘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 것이 어떤 재정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커졌고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다 보니까 더 좀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좀 이런 기대감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미국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을 약간 움직였던 거는 코로나 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이전에는 그 어떤 그 신규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상승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 타결 가능성이 그 민주당과 그런 어떤 재무부 사이의 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 고용, 그다음에 실업 지표들이 예상보다 지금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다시 또 확산되는 그런 조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정책 공백을 좀 메워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빨리 좀 부양책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발언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그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한 뭐 핀셋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항공업종이 초반 약세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규 부양책을 좀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 하원 의장의 발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연동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의 코로나19 건강 진행 상황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가장 주목받는 재료가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외 변수들, 주요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이제 10월에는 결국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맞아질 테고 집중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공략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 문을 열 테고 지금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이라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좀 6만 원대 뚫어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나오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그 영업이익 추이가 전망치 추이가 지금 8월 달보다는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실적 시즌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 전반에 관해서 볼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만 보고 좀 주식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컨센서스가 사실 한 10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로는 한 28.6%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한 달 전보다는 한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나오고 있는 그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을 11조 원 이상으로 대부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돼야 되는 것이 4분기 지금 특별 배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데 주당 1,380원 정도로 전망하는 그 리포트가 최근에 나와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삼성전자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시장과 한 연동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특별 배당까지 좀 더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지금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지났기 때문에 물론 아직 확진자 숫자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를 다시 봐야 될까라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만약에 이게 정말로 현실화되고 확대가 된다면 이게 곧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재차 어떤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연휴가 이제 끝나서 지금 뭐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지는 아직도 뭐 아무로 뭐 그런 증거는 없고 그래서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또 잠복 기간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인 요인이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약간 그 관심이 좀 돌아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런 관련주들의 그 등락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북반구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더 활발히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뭐 재료에 따라서 뭐 상당히 등락을 반복하는 관심주로서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만일 호전된다 그러면 사실 심각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코로나에 관심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만일 악화된다면 코로나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택트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 그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택트가 바로 다시 또 쓰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좀 경기 민감률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와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도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들의 그 3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서 그 화격이 끝나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장에서 10%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을 더 염두에 둬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SK 바이오팜은 뭐 기업 가치를 뭐 정확하게 뭐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170만 주 정도가 보유해서가 풀리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 주가 수준이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 대비 한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욕구를 충분히 좀 유발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도 이미 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횡보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6개월 또 보유 예수 물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492만 주가 지금 또 3개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신경 쓴다면 지금 섣불리 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8월달에 MSCI 그 편입이 불발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유통 시가총액 2조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조 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6만 원대 중반의 그런 주가를 유지해야지만이 MSCI에 그 편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봤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면 주가는 이 이슈마저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 추이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과 관련해서는 좀 뉴스도 계속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에서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10월 증시나 11월 초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증시가 지지부진하다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으로서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배당주 투자 성과가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달 증시 특히 뭐 11월 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대안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개선세가 최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가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그런 또 투자 매력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주 투자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그만큼 주가가 오히려 빠진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 배당은 고배당이지만 주가는 빠져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고배당 구성 종목이 은행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는 성장성까지도 좀 같이 고려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배당 성장 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 안에 5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50개 종목 안에서 3분기에 뭐 순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찰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주도 그렇고 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풍산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순이익이 좀 증가된 종목으로 요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확인을 하면서 배당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좀 종합해서 앞으로의 국내 증시 향방이나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네, 사실 추석 이전과 지금 이후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재료라 할까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건강 상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재 사실 증시의 여건만 본다 그러면 주변 여건만 본다 그러면 지금 10월장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거 뭐 기재부에서 뭐 그런 뭐 기준 자체를 조금 뭐 변할 수는 있겠지만 3억 원은 유지하겠다는 뉴스도 오늘 좀 나왔는데요. 요것이 좀 변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TV 토론에 나올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호재성 재료로 여겨질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일정 비중 유지하시는 그런 걸 유지하시고 여기에 이제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좀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근데 저점 매수만 해놓고 홀딩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고점에도 매도하셔서 어떤 박스권 전략으로 10월 달은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과 스탠스 이렇게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